네, 다시 수업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에서 액체의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경우는 비압축성 유체로 보고서 그때 압력은 깊이 곱하기 그 비중량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들어서 두 번째 기체 속에서 이제 압력 변화. 자, 기체 속에서의 압력.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뭐 조건에 따라서 이 비중량이 달라지죠. 즉 밀도 변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냐 각각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대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대기 그 공기 이 공기의 경우에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산 위에 한 1500m, 2000m 산 위에 올라가면 그때 압력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대기의 압력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실제 그 대기 높이에 따른 압력 그림이 그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온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좌측의 그림은 이 지표면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표면. 지표면에 보통 온도가 한 15도쯤 되죠. 지표면의 온도가 한 15도 돼요. 그럼 지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거의 뭐 비례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그때 이 영역을 우리 대륙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역을 대륙권 그래요. 대륙권이라고. 그 위에는 이제 성층권이 되겠죠. 성층권. 그래서 이 대륙권과 성층권에서는 온도 변화가 달라요.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1m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온도가 변화합니다. 온도가 변화하면 밀도 변화해요. 밀도 변화하면 당연히 비중량 변화하겠죠.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는 각 구역마다 또 온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옆에 그 압력 그래프 보면은 압력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압력이 달라져요. 이런 형태에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압력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고요. 그래서 먼저 이 밀도, 요 밀도라는 게 뭐의 함수냐? 밀도가 이제 높이의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온도가 변하니까 그 변화하는 온도에 따라서 밀도도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밀도가 이제 변하는데 공기를 뭐로 봐야 돼요? 공기 이상기체로 보자고 그랬죠? 이상기체로 본다면은 공기 P 이코르 로 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 이코르 로 RT. 여기서 로는 RT분의 P. 그래서 밀도는 그때 그 점의 압력, 온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깊이에 따른 그 압력 변화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 이코르 마이너스 감마 그랬어요. 자, 이걸 상미분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dZ분의 dP 이코르 마이너스 로 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 대신에 이걸 집어넣죠. 집어넣어주면 이건 마이너스 RT분의 PG예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적분하려면은 그때 G, R, 그 다음에 T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일정하냐? 아니면 그거 뭐 변수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적분할 수는 없는 거죠.
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대기권 같으면은 대류권이죠. 대류권 같으면은 대류권은 높이가 보통 한 이게 10km, 11km, 한 11km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지면에서 한 11km 높이까지 이 정도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온도가 높이 함수예요. 그래서 대륙계에서는 Z가 아니라 sorry. 온도가 이 높이 Z의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적분할 때 T가 이 T라는 게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 식에서 T가 상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어떻게 적분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적분해야겠죠. 자, 지면을 1이라고 하고 1에서 2까지 이무의 위치 2까지에서의 그 변화를 구한다면은 1에서 2까지 P분의 dP는 마이너스 여기 G는 상수예요. 그러죠? R도 상수고 R도 상수니까 이 R과 G는 그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상수니까 이렇게 나오고 다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T분의 dz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죠? 위에 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 T가 이번에 상수가 아니니까 그 Z에 대한 변수니까 변수로 취급해주고 R과 G는 상수니까 R과 G는 상수라서 이렇게 놓고서 적분을 해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T 이 온도 바로 높이의 함수인데 그러면 높이의 함수인다면 어떤 그 Z에 따라서 어떤 그 관계를 가지냐고요. 그래서 Z가 제로일 때 T는 T0예요. 즉 지면의 온도예요. 지면 온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은 1m 상승하면 지금 거의 직선이죠. 상승하면 온도가 0.0065 켈빈씩 감소해요. 0.0065 켈빈씩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잡아요. 알파라 하면은 자, T는 T0 마이너스 알파 Z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Z만큼 위치에서의 온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Z 높이에서의 온도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 T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적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쓰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P분의 dP는 마이너스 R분의 G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T0 마이너스 알파 Z분의 dZ다. 이런 이제 적분식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P분의 dP는 뭐예요? 로그죠? 응? 로그예요. 여기도 Z분의 dZ니까 이게 로그 형태인데 T0 마이너스 알파 Z니까 이걸 이제 다른 걸로 치환해가지고 뭐 적분해주면 돼요. 치환해서 적분해주면은 적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에서 2까지니까 이때 이제 P1은 이거 대기압이죠. 대기압이니까 PATM 이렇게 씁시다. PATM. 그리고 이제 P2는 그 점에 이제 압력 P2가 될 것이고 또는 또 PZ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로그 pz 마이너스 p1이니까 pz 마이너스 p1은 로그 그러면 이게 뭐예요? 로그 두 개는 분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p atm 분의 pz 그 점의 압력 이퀄 마이너스 r분의 g는 그대로 상수니까 뒤에 것도 적분하면은 이것도 역시 로그가 나오죠. 이것도 로그가 나오니까 로그 하면은 뭐 알파 있으니까 알파 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요건 t0 분의 t0 마이너스 알파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거 뭐예요? 이거 다시 이렇게 되겠죠. 로그 t0분의 t0 마이너스 알파 z 이게 마이너스 알파 r분의 g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이제 없어지네요. 그죠? 플러스로 바뀌네요. 플러스로 바뀌어. 알파분의 1로 나오면서 그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그래서 PZ는 PATM T0분의 T 나누면 1이죠. 1 마이너스 T0분의 알파 Z 알파 R분의 G다. 쓸 수 있어요. T0는 이제 지면의 온도고, 알파는 0.06, T0는 이건 지면 온도예요. 온도고, 알파는 0.0065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R은 287이죠.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중력과 속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Z만큼의 위치에서의 압력이 얼마냐 이걸 우리가 예측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대륙권에서 11km 이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압력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1km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11km 넘어서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때 온도 이제 이 변화가 요거 20km 정도예요. 그래서 11km에서 20km는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얼마 정도로 일정하냐면 마이너스 한 56도 돼요.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가 그 높이 올라가면 거의 뭐 한 10km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비행기 그 모니터에 현재 유기 온도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유기 온도 나오는 거 보면 영하 40도, 뭐 45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 처음에는 저거 그 잘못 뛴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 이 대기 온도 이거 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11km 높이에서 마이너스 영하 56도예요. 거기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구간 11km에서 20km 구간. 이 구간에서는 온도 T가 마이너스 한 56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일정하게 되니까 등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등온 구간. 등온 구간이에요. 그럼 등온 구간이다. 그리고 이걸 TS라고 잡아요.
TS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앞에 지금 식 한번 보시죠. DZ분의 dP 이코르 이렇게 됐는데 이때 T가 이제 상수라는 얘기예요. 이거죠. 이런 경우 T도 상수가 되니까 훨씬 요 식이 간단해지죠.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P분의 dP 하고 마이너스 T도 상수니까 R 상수 TS 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dz 이와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P1은 이제 이무 위치겠죠. 지면이 아니라 이무 위치에서 이제 P2까지 그 압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거 로그고 이건 뭐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얻어지죠. 요건 적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R분의 TS G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얻어지니까 로그는 또 익스포넨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P2 이퀄 P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S분의 G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위치에서의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때는 이제 거기까지 구해요. 그럼 20km 높이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20km 이상에서는 그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면은 다시 온도가 일정한 그 구배로 상승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알파 있던 그 값들 그걸 생각해서 구해주면 20km 이제 구간에서 그 온도에 따른 압력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 표면에 있는 대기권의 그 높이가 얼마가 되냐. 그래서 대륙권 11km 같으면 일정한 비율로 온도가 감소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온도를 상수로 놓고서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그 대기권의 온도에 따른 압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15도이고 대기압이 표준 대기압과 같다. 해발 1915m인 지리산 정상에서의 대기압력은 얼마냐. 자, 1915m인 지리산. 지리산이 이렇게 솟아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해수면이라면은 이 해수면의 온도가 15도예요. 이게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올라가 봤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봄에 지리산 올라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올라가 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리산이 뭐 1915m, 아예 그거 아무 때나 올라가지. 그도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가는 게 좋아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1915m. 자, 요점에서의 압력 얼마나 될 거냐 하는 얘기예요. 1915m면은 이거 어디예요? 성층권인가요? 대륙권인가요? 이거 대륙권이에요. 11km 이내입니다. 11km 이내니까 이거 대륙권의 그 공식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공식 한번 보면은 PZ는 PATM
그리고 1 마이너스 T0분의 알파 Z 알파 R분의 G 이렇게 썼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표준 대기압이다 그랬어요. 표준 대기압이니까 101.3kPa이죠. 그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게 절대 온도예요. 15도니까 15도는 273 플러스면 288켈빈이죠. 그 다음에 알파는 0.0065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 높이가 1915m.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공기의 기체 상수가 287이에요. 287 곱하기 0.0065 G는 9.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80.3kPa입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정상에서의 압력은 80.3kPa이다. 밑에 101.3이니까 한 20kPa 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지리산 정상에서 물을 끓이게 되면은 100도에서 끓지 않죠. 얼마에 끓을까요? 한 90도나 이 정도 온도에서 끓어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 그 포화 온도라는 걸 보았죠. 포화 온도, 포화 압력을 보았어요. 이 101.3kPa에서 끓는 온도가 100도예요. 그것은 101.3kPa에서의 포화 온도가 100도예요. 그러나 80.3으로 하면 포화 온도가 낮아지죠. 100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진공에서는 낮은 온도, 뭐 한 30몇 도, 40도에서 끓어요. 우리는. 그래서 80.3kPa니까 이렇게 등산해서 위에서 물을 끓이게 되면은 낮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밥이 썬 밥이 된다, 썰어버린다 하는 얘기 했습니다. 예, 요즘은 여러분들 그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에 앱을 한번 찾아보세요. 앱에 이런 압력 측정하는 대기압 측정하는 앱이 있어요. 대기압 측정하고 더불어서 이제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요 원리예요. 여기 Z하고 P 관계를 넣으면은 요 Z하고 P 이거 하면은 P를 알면 압력이고 Z를 알면 고도죠. 그래서 어느 두 개 중에 하나만 측정해내면은 고도를 측정하면은 압력을 알 수 있고 압력을 측정하면 고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앱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앱을 깔고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내가 해발 몇 메타까지 올라갔구나. 거기에 압력이 얼마나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예측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금 기체에 대한 압력 봤어요.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그 비중량이 달라져요. 비중량이 달라지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비중량이 달라진다면은 이런 대기의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냐 하는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죠. 섹션 3.4 해서 기압계 바로메터죠. 바로메터. 바로메터, 기압계. 자, 그러면 우리 지구의 기압이 101.3kPa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측정해낸 사람이 누굴까? 우리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둘레에 공기층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공기에 의해서 분명히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받으면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 요즘의 압력 얼마나 될 거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얼마나 되냐? 바로 이게 이 대기압이에요. 지표면의 대기압.
이런 압력 어떻게 측정하냐? 어떻게 측정할까? 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공기가 누르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 압력이 있는데 공기 무게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실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토리첼리라는 사람입니다. 토리첼리라는 사람. 1600년에 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측정을 해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어떻게 측정해냈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측정해내겠어요? 이 대기압력. 이게 어떻게 측정한 거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 수은이 들어있는 수은통입니다. 수은이 들어있는 통에 자, 이런 유리관, 유가 막힌 유리관을 넣는데 처음에부터 이렇게 놓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 유리관에 수은을 집어넣고 여기가 수은을 집어넣습니다. 수은을 집어넣고 손으로 여기를 꽉 막았어요. 이렇게. 수은 집어넣고서 손으로 꽉 막아줬죠. 막아주고서 이것을 여기다가 통에 이렇게 세워줬어요. 세워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수은이 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고 딱 멈추죠. 수은이 딱 멈췄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높이를 측정해 보니까 이 높이가 얼마냐? 760mm더라. 요 안에 들어있는 그 수은, HG죠. 수은이 760mm 가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진공이겠죠. 그러겠죠? 이 수은을 이렇게 뒤집어 줬으니까, 손으로 막고 뒤집어 줬으니까, 요 위에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가 돼요. 진공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은이 멈춰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수은이 멈추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은이 이 상태에서 멈췄다는 것은 지금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했냐? 요 표면을 누르는 압력. 그죠? 그 다음에 수은의 요 내부에 요 표면을 누르는 압력. 그래서 이 표면을 누르는 압력과 안에 표면을 누르는 압력이 같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P1이라고 지금 여기 압력을 P2라고 한다면 두 개가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P1 이코르 P2에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평형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P1은 뭐예요? P1은 대기압이에요. P1은 이건 대기압이죠. P2는 수은은 760m 높이 수은이니까 수은의 압력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진공 부분의 압력. 여기가 지금 진공이니까 요 진공 부분의 압력.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공 부분의 압력은 공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 요 진공 부분의 압력은 이걸 0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P2는 수은의 압력이에요. 수은의 압력이니까 수은 13.6 곱하기 9,800 수은의 비중량이죠. 여기에 높이 0.76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기압을 자 이거 1 표준 대기압 ATM이라고 한다면은 1 ATM은 표준 대기압이에요. 이건 13.6 곱하기 9,800 곱하기 0.76 즉 101.3 킬로파스칼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건 760mm 수은주의 높이와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표준 대기압이라는 것은 해수면의 압력이에요. 해수면이니까 해발 제로가 되겠죠. 해수면의 압력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방법으로 압력을 구했어요. 별 그 기구도 들이지 않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이렇게 쉬운 방법이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했다는 게 굉장히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물로 환산하면 얼마냐? 물로 환산하면 약 10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환산하면 10.33m 물기둥은 요만큼의 압력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대기압이라는 걸 처음 측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기압 어떻게 측정하냐? 아까 뭐 내가 앱 얘기했죠. 요즘은 뭐 디지털로 해서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요. 옛날에는 뭐 아네로이드 기압계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책의 그림과 같이 이 아날로그 형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측정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디지털 압력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압력 측정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